비콘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다가 우리가 모두 알았으면 하는 몇 가지 최근의 이슈들을 일단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장표의 메인 위에 보면은 노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발음이 좀 그렇긴 하죠, 노미. 근데 이 회사가 얼마 전에 $10,000,000 투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투자해준 벤처 캐피탈이 엑셀 파트너라는 곳인데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얘네가 투자하면 무조건 그 벤처 기업은 대박으로 가는 코스가 검증된 곳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벤처 캐피탈인데요. 얘네가 작년에 연말쯤에 $10,000,000를 받았고 연초에 $300,000,000를 투자받았습니다. 노미가. 근데 그 전년도인 2012년 9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설립되자마자 만 1년 동안에 $1,300,000,000를 투자받은 거죠. 무려 130~140억 정도를. 얘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아이비콘 관련된 비콘 기술도 있지만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자의 경험을 마치 우리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CRM, 고객 관계 관리를 하는 듯한 그런 데이터들을 마케팅 메시지를 분석해주고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장에 들어가 보면 매장 입구에 카운터 같은 게 있는 곳들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매장에 하루에 몇 명의 고객이 어느 시간대 많이 왔는지, 그리고 그날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트랜잭션, 거래가 일어난 걸 계산해 보면은 우리 매장에는 몇 시에 어느 정도의 고객이 오고 주로 구매를 하는 고객은 얼마가 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회사 솔루션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의류 매장에 있는 피팅룸, 우리가 옷을 입어보는 곳, 피팅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고객 수가 얼마이고 그 중에 실제 구매가 이루어진 비율 같은 것도 얘네는 분석을 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로고 파일을 분석해 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 방문객의 액티비티를 분석하듯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걸 분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석 기술의 가장 중요한 물리적인 장점이 있는 부분이 얘네가 가지고 있는 노미의 비콘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단 비콘 하나만 가지고 벤처 캐피탈이 큰 투자를 한 건 아니지만은 비콘 기술을 응용해서 오프라인 매장의 고객 경험과 관리 노하우를 마치 온라인에서 CRM 관리를 하듯이 그 분석 정보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 이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외신이나 이런 그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애플의 아이비콘에 대응을 하려는 의도겠죠. 삼성전자가 플라이벨이라는 삼성 스타일의 비콘, 아이비콘 관련된 그런 기술을 미국 특허청에 등록을 했고요, 올 초에. 가운데 있는 그림에서 왼쪽을 보면은 이제 장표 밑에 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얘네가 터키 이스탄불에 앙카몰이라는 대형 쇼핑몰이 있습니다. 컴플렉스 쇼핑몰인데 여기에 무려 300 몇십 개의 비콘을 단 하루에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단 하루에 설치된 비콘, 아이비콘 양으로는 가장 많은 구현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기는 쇼핑객들이 각 층별로 돌아다니기만 해도, 매장을 기웃기웃하기만 해도 본인의 포인트가 쌓입니다. 물건을 사도 당연히 포인트가 쌓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고 윈도우 쇼핑을 많이 하면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 비콘 기술로 가능한 것이고요. 가운데 있는 그림의 오른쪽은 제목 보시면 아시다시피 왜 나는 애플의 아이비콘이 집에서 구현됐으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외신 기사인데요. 홈 오토메이션의 비콘 기술이 적용될 경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계신 곳이 저희 집이고 제가 집 앞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집 앞에 있는 그 집에 나 있는 길 앞쪽에서 접근하자마자 비콘 신호를 제가 제 스마트폰이 받자마자 불이 켜집니다. 불이 켜지고 도어락 같은 경우 제가 접근을 하면 자동으로 도어락이 언락이 되고요. 문이 열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앞에 있는 전등들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앞에 소파를 제가 딱 앉으면은 제 스마트폰에 자동적으로 리모컨 앱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리모컨이 없더라도 제 스마트폰으로 TV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앱을 세팅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동 실행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방을 옮겨 다닐 경우에 그런 신호의 단절에 따라서 또 새로운 앱이 구현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불이 켜지고 꺼지고 도어락이 잠기고 열리고 하는 것들이 이런 비콘 신호를 받은 제 스마트폰에 의해서 원격으로 조정이 다 가능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장표에 담지는 못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비콘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구글에서 아이비콘 뱅킹이라는 단어로 조합을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은행 영업점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아이비콘 기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 관련된 외신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콘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들은 의외로 쇼핑몰뿐만 아니라 음식점뿐만 아니라 의외로 많은 영역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의가 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 중에 아마 그런 구현 사례들이 글로벌하게 많지는 않지만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영국에서는 우리가 잡지나 신문의 유료 버전을 스마트폰으로 구독을 할 경우에 특정 지역에 딱 가면은 카페라든가 고객이 많이 모이는 휴게소에 딱 가면은 그 자리에서만 그 유료 매거진이나 신문을 한시적으로 리뷰하거나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유료 버전을 그 공간에서 휴게소에서 쉬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보다 보면은 이거 뭐 월 서브스크립션 띠가 몇 달러 안 하니까 구독을 해야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맨 밑에 제목은 오늘 강의 세션과는 좀 약간 분위기가 다른 초를 치는 듯한 제목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외신에 이런 기사가 떠서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 왜 아이비콘 파티가 끝날 것이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냐면, 지난 2월 19일 날 미국의 FTC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의 내용은 이런 지리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특히 아이비콘 같은 경우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데 대한 우려가 미국 내에서 가끔 논의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FTC가 레귤레이션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외신을 FTC의 2월 19일 워크숍에 대한 논의를 검색을 해보니까 관련 자료가 PDF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아이비콘 자체에 대한 제재보다는 이런 위치 기반의 서비스를 할 경우에 그 앱을 통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할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제가 보기엔 그냥 공자님 말씀 정도의 얘기만 있더군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세계에서 비콘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컨설팅 회사들이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몇 가지 산업별 섹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리테일 스토어, 일단 소매점에서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것이죠. 제가 매장에 딱 들어가면 비콘 신호를 받자마자 앱이 액티베이션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앱을 통해서 저에 대한 메시지가 뜨는 거죠. 고객님,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부분의 이런 앱들은 비콘 환경에서는 옵트인입니다. 제가 세팅을 하는 거죠. 신호를 받겠다고 앱을 통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앞서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영역에 대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뭐 청바지 그리고 캐주얼한 그런 비즈니스 캐주얼에 대한 걸 제가 좋아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걸맞은 정보들이 푸시로 계속 날라옵니다. 그래서 박서희 고객님 반갑습니다. 마침 저희가 오늘부터 남성용 청바지에 대한 혹은 비즈니스 캐주얼에 대한 세일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니 많은 구매를 부탁드린다면서 이런 사진 같은 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장이 넓을 경우
그 매장을 돌아다닐 때마다 그 본인이 접근하고 있는 비콘 신호 에리어에 근접한 매장에서는 거기에 걸맞은 각종 프로모션 정보들 혹은 이벤트 정보들이 날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도 요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외신을 검색하다 보니까 매장 직원이 구글 글래스를 쓰고 있고 구글 글래스와 현재 우리 매장의 아이비콘 시스템하고 페어링이 돼 있다면은 제가 예를 들면 VIP 고객일 경우 매장에 동시에 들어오는 수십 명의 고객 중에 제가 VIP 고객이라면 저를 그 구글 글래스를 쓴 직원은 알아본다는 거죠. 아, 저 고객은 내가 특별하게 서비스를 해줘야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또 VIP 고객에 대한 특별한 식별 및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고요. 다음은 이제 죄송합니다. 박물관이나 이런 전시장 같은 데서 쓸 경우에 당연히 뭐 박물관 전시장 로비에 제가 딱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영 메시지가 동시에 뜨고요. 그리고 그 매장이 코엑스나 킨텍스몰처럼 대단히 복잡하고 넓은 곳이라면은 당연히 거기는 맵이 제공되는 것이죠. 맵이 제공되고 물론 이런 아이비콘 기술을 쓰지 않더라도 GPS가 아닌 인도어 GPS 역할을 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한 와이파이의 액세스 포인트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정확한 위치 규정이 안 돼서 요즘 많이 쓰지 않지만은 실내에 있는 이런 전등 같은 기술로 스마트폰의 전면부 카메라가 인식이 되면은 박석희 고객이 지금 화재보험협회 1층 강당의 오른쪽 첫 번째 A-1 전등 밑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는 그런 미국의 기술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쇼핑몰 같은 데 적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술들은 한정된 영역에 쓰이고 있지만은 이 아이비콘, 비콘 기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편적인 영역에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관람 영역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비콘 신호는 그 영역에 맞는 특별한 서비스, 특히나 우리가 헤드셋 같은 걸 이렇게 장착을 하고 설명을 듣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박물관이나 그 전시장 같은 경우 기념품 매장에서 보내는 특별한 프로모션 신호 같은 것도 고객에게 푸시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항공 관련된 공항에서의 그런 서비스인데요. 정말 편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공항에 딱 들어가면은 비콘 신호를 받자마자 예를 들면 인천공항 앱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되면서 제가 오늘 타고 갈 비행기의 카운터 정보 그리고 카운터에 제가 몇 시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딱 나옵니다. 우리가 그 체크인 수속을 하면서 항공권을 발권 받으면은 그 항공사 아가씨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주지 않습니까? 고객님 몇 시까지 몇 번 게이트 앞으로 가세요 하는 그런 정보가 딱 뜬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만 보여주고서 그걸 제가 보면서 쇼핑을 하거나 안에서 쉬거나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보딩 시간 게이트 넘버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탑승구가 상당히 복잡할 경우에 여기서 어느 경로로 해서 어디서 좌회전 우회전해서 몇 미터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 같은 경우 상당히 넓은 인천공항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고요. 그리고 면세점 근처에 있으면 당연히 면세점의 각종 프로모션 정보들이 또 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탑승 시간 같은 것이 변경될 경우 그것을 복잡하게 스피커로 얘기도 물론 해주겠지만은 개별 고객들은 자기 환경에 맞는 탑승 시간 변경 정보가 얼러트 정보로 당연히 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다음은 이제 야구장이나 축구장 이런 스타디움 혹은 이벤트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례인데요. 제가 관람비 입장할 때 스마트폰에 입장권이 딱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체크인이 딱 되고요. 특히 복잡한 좌석 구조가 있는 경우에 그 좌석으로 어떤 경로로 옮겨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정보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나 그 공연의 어떤 주요 플레이어들, 선수일 수도 있고 뭐 주연 배우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에 대한 초보적인 정보들 역시도 제가 앱을 통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역시도 그 경기장이나 전시장의 매점에서 어떤 할인 정보들, 이벤트 정보들이 또 푸시로 날라올 수 있고요. 특히나 놀이공원 같은 데서 줄을 상당히 많이 서야 될 그런 공간이 있을 경우에 어느 섹션이 지금 현재 대기 줄이 상당히 짧은지 이런 정보를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쪽으로 효율적으로 이동해서 제 놀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서, 은행 점포에서 효율적인 고객 관리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옛날에 한번 국민은행에서 RFID 기반으로 고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프로젝트를 상당히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다가 그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RFID 기술보다는 이런 비콘 기술을 쓸 경우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 사례들은 관련 비즈니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구글 검색만 해도 그 시나리오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것도 대부분 잘 나와 있거든요. 물론 앞서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나리오가 유튜브 동영상이 나온 것만큼 스무스하게 제대로 시연될 건지의 여부는 좀 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다음은 비콘 관련된 우리가 눈에 주목해서 좀 봐야 될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스타트업이죠. 샵킥이라는 곳인데요. 얘네는 설립된 지는 좀 됐습니다. 200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처음에는 샵킥은 비콘 기술을 쓰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인 비가청, 들리지 않는 저주파 신호를 보냅니다. 그 매장에 설립되어 있는 어떤 트랜스미터를 통해서, 전송기를 통해서. 그러면은 스마트폰의 마이크가 그 신호를, 저는 들을 수 없지만 스마트폰의 마이크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미터는 특정한 장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장에서 나오는 음악이 나오는 스피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어주면서 저주파 신호를 동시에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이크를 통해서 신호를 인식해서 안에 있는 샵킥의 앱이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샵킥에 얘네가 킥벅스라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가 쌓이기도 하고, 그 포인트는 매장을 방문했을 때 쌓일 수도 있고요. 물건을 구매했을 때는 당연히 그 물건이 가액 대비 몇 %의 비율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던 이제 샵킥이 이제 이런 비콘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아이비콘 기반의 그런 서비스를 미국의 그 유명한 백화점이죠. 메이시스 같은 곳에서, 원래 메이시스는 원래 얘네가 특허 기술로 가지고 있었던 저주파 기반의 그런 그 실내 GPS 방식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아이비콘 기술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트라는 곳은 얼마 전에 외신이 뜬 정보인데, 얘도 대규모로 지금 미국 내에서 이런 샵킥의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장면은 아까 제 앞에 있던 강사님이 첫 번째 장표에서 보여줬던 그 여성입니다. 그 여성이 바로 샵킥의 사례였고요.